2020년 몸 상태는 어때요? 이제 부상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어이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행이네요. 이제 사람이 뭐든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거에 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몸이 부상을 입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부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 몸이 안 좋았을 때 무리해서 훈련을 하면은 부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정말 도쿄올림픽 했으면 그냥 바로 금메달인데, 그죠?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요. 1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1년 또 몸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하루 선수촌에서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새벽 운동을 하죠. 새벽에 6시에 기상을 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러닝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리고 7시에 끝내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뭐 치료 받을 사람은 또 그 중간에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응용 동작 말 그대로 이제 뭐 도마에서 턴트는 기술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트럼블링을 이용한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이제 12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3시부터 한 6시 반에서 7시까지 이제 그때는 기술 훈련을 위주로 가장 훈련합니다. 집중적인 훈련이고 오후 시간에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몸이 가장 많이 잘 풀려 있을 그렇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온몸이 땀에 젖듯이 훈련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어렸을 때는 네, 그랬죠. 네, 어렸을 때는 진짜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 뭐 저희는 또 특히나 하계 종목들은 이제 시즌이 말 그대로 한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해수욕장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매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조금 20대 후반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딱 생각 드는 게 이제 내가 체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남들이 쉴 때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 절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체조도 역시 이 몸 상태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체조는 자기 몸을 갖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중에 되게 예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는 점심을 안 먹고 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점심을 좀 간단하게 먹는 선수들도 있고요. 뭐 워낙 운동으로 다져져서 우리 양학선 선수의 몸은 온통 근육밖에 없다면서요. 체지방률이 뭐 4.1%? 네. 체지방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히 시즌이 되면은 거진 3%대까지 내려가고요. 네. 지금 이제 동계 때 같은 경우는 4%, 5%대까지 올라가고요. 네. 네. 체지방률 3%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진 근육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 도마라고 하는 게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딱 손으로 짚고 이제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달리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달리기 연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해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조를 이게 제가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야, 학선이 형한테 가서 도마 좀 배우고 와. 라고 해서 진짜 어린 애들이 와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그러면은 저는 오면은 딱 한 가지 말해줘요. 일단 달리기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다. 달리기 연습 많이 해라. 그 이유는 이제 달리기 스피드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손 집었을 때 탄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높이 도약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원하는 기술을 좀 더 쉽게 구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술 훈련이 잘 안 됐을 때는 달리기부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달리기 연습부터 합니다. 네. 지금 동료 선수들 중에 도움닫기의 달리기 속도가 제일 빨라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트랙에서 100m 전력 질주하는 것과 그다음에 도마를 앞에 놔두고 전력 질주하는 것은 틀려요. 그렇죠. 달리기 스피드가 내고 싶어도 안 나는 선수들이 되게 거리가 많아요. 짧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5m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제 동료 선수들은 달리기 스피드가 7에서 8 정도 평균 그 정도인데 저는 이제 평균이 9 정도 나와요. 좀 많이 나올 때는 10까지 나오고요.
이야. 그 스피드가 어느 정도로 잘 나오냐에 따라서 몸 상태도 바뀌는 거죠. 그 9, 10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초속 10m를 가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초속 9m. 그러니까는 이제 초속 9m를 가니까 이제 거진 도마가 공중 동작까지 해서 착지하는 거기까지가 거진 30m 정도가 나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3, 4초가 걸린다는 딱 뜻이죠. 예. 그 스퍼트라고 그래야 되나? 짧은 시간에 가속하는 네. 그 능력이 대단하군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좀 다른 선수들보다 달리기 뛰는 속도랑 그다음에 달리기를 뛰었을 때 소리가 틀려요. 소리가. 네, 이제 저는 발바닥으로 지면을 때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탄력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좀 초반에 나오는 스피드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도마의 신이란 뭐 칭호가 괜히 붙었겠어요. 도마의 신이라는 칭호는 지금 저는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정상의 자리에서 저는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는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잘해서 그래야죠. 네, 그때 이제 도마의 신이라는 별명을 다시 되찾아와야죠. 예. 부모님이나 형제 가운데 이 체육 선수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제 운동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태권도를 배우셨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단거리 이렇게 단거리를 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네. 육상 하셨군요. 네, 달리기도 빠르시고요. 그리고 스포츠가 약간 만능이세요, 어머니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이기질 못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체조를 했었는데. 체조 선수인데도? 네. 현역 선수인데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 물려받았지 않았나. 네. 몇 살 때부터 체조를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생 3학년 때부터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해요? 어떻게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이제 체조부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친형이 체조를 먼저 다녔었어요. 예. 네, 그래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집에 제가 이제 둘째라 막내인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저녁에 형 따라서 체조 다니겠다. 형도 하니까 네. 나도 해보겠다. 네, 해보겠다. 저는 그냥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 네, 그래서 형 따라서 체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체조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재밌었고 체조장을 나갔을 때 저는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몸이 너무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네, 체조하지 말아라. 진짜로 이거는 체조하면 너는 체조 인생이 되게 짧을 거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운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고 진짜 남들은 뭐 한 달 체조장을 가면은 이제 무구나무 서기부터 배우는데 저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거진 안 했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것보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너는 적성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남들이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는 옆에서 따라하는 정도로 이제 체조를 시작하게 됐어요. 서름을 당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기가 생겨서 이제 남들이 하는 거 안 가르쳐 줘도 막 옆에서 하는 거를 막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선생님들도 이제 옆에 오셔서 체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요. 조금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던 것 5학년 같아요. 때? 5학년 때 첫 메달은 이제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이었어요. 첫 메달.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 잘못 봤군요. 네, 그렇죠. 이게 유연성이 없으면은 유연성이 없는 종목이 또 필요해요. 예. 저희 체조는 6종목이 있다 했잖아요. 그 6종목 중에 잘하는 종목과 못하는 종목이 좀 구분되게 좀 나타나지만 그래도 잘하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메달로 동메달을 땄던 거죠. 그럼 그때부터 도마였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 평행봉이었어요. 평행봉? 네. 어.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도마를 좀 뛰어넘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도마에 대한 메달은 없어요. 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스승님을 중학교 때부터는 네. 체조부가 있는 학교로 일부러 이렇게 간 거죠? 네, 이제 체육중고등학교로 저는 체육중고등학교로. 네, 이제 입학을 해서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은사님이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요? 너는 몸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 도마가 너한테는 적성에 어울린다. 그분이 제대로 보신 네,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도 키가 작잖아요. 네, 키가 작기 때문에 도마는 평균 높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아.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키 큰 선수일수록 오히려 여러 바퀴 회전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키가 안 커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평균적으로 키 커서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계체조 선수는 키가 작아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좀 중학교 3학년 선배들도 하기 어려운 뭐 스카라 더블 기술도 했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마에서 1학년 때부터 계속 금메달 따기 시작했던 거죠. 예. 네. 중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길을 인도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분이 없었으면 저도 지금의 양학선은 없었어요. 네. 그렇죠. 한 번도 슬럼프 같은 거 없었습니까? 운동하다가 그만하고 싶다 이랬던 적 없어요? 이제 운동선수한테 슬럼프라는 거는 몸 상태가 좋은데도 기술이 안 나왔을 때 슬럼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일찍도 왔네요. 중2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저는 그 또래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왜 안 될까? 혼자 연구도 해보고 진짜 훈련량이 또 부족해서 그런지 훈련도 많이 해보고 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완전 리셋. 처음부터? 네. 지금 이 버릇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슬럼프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하다가 뭐가 안 나올 때는 다시 처음부터. 네, 완전 처음부터 가서 달리기 연습부터. 달리기, 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공중 동작까지. 이거를 다시 세분화를 해서 이번에 달리기를 신경 써서 한번 뛰어보고 달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 손 들어가는 거를 다시 신경 써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래도 네, 슬럼프는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네네. 좀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랬던 적 없어요? 그건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뭐 2학년, 3학년 뭐 해마다 일이 있군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2병이라고도 하죠. 네, 저도 이제 그때는 반항 이제 사춘기가 왔던 거예요. 제가 운동을 저희는 이제 겨울 방학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게 싫었어요. 왜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그만큼 오전에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량이 많아지는군요. 네, 운동량이 많아지는데 겨울 때였어요.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 때 이제 저는 진짜 완전 녹초가 돼서 집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친구들을 만난 거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매일 뭐 방학이라고 놀고 이제 있고. 놀고 있고. 하하.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이랑 뭐 가출도 하고 네. 그때 이제 분명히 부모님한테는 네, 운동 갔다 올게요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운동을 안 가고 네, 이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저도. 네. 얼마 동안이나? 거진 한 달이요. 그때 저도 진짜 체조를 그만둘 뻔했죠. 네. 어떻게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되게 많이 잡아주셨고 그리고 은사님도 되게 많이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잡아주셨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막 이제 너 체조 운동하러 간다 놓고 놀러 갔다 온 거 들키고 막 혼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고 집에 잘 안 들어갔는데 네.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렇게 힘들었냐. 그럴 때 그 모습이 좀 눈에 아른거리죠. 그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도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은사님도 옆에서 이제 많이 잡아주셨고, 그 은사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랑이 매죠. 사랑이 매도 처벌도 했었고, 근데 처벌을 해서도 저는 그걸 끝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도 옆에서 많이 잡아주셨고, 너가 지금 운동 그만두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런 말도 해주셨고,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많이 잡아주셨죠. 어떻게 해서든 저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게 부모님이죠, 저는. 네. 네. 뭐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 또 집안 형편이 아무래도 좀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촌에 입촌해서 생활하면은 하루 몇만 원씩 뭐 훈련비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루에 뭐 3만 원에서 4만 원 이렇게 이제 훈련비가 나왔어요. 예. 네, 그 훈련비가 나왔을 때 한 달 모으면은 거진 7, 80만 원이 그렇죠. 돼요. 근데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던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리고 미성년자였고, 그리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일단은 드려서 저는 용돈을 타서 쓰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서 부모님한테 일단은 돈을 다 드렸던 거죠. 네. 그 참 효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싶다. 네네네. 그랬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이제 가난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제가 집을 지어드리기 전까지 네. 부모님 집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쪽 이쪽 개발하니까 나가라고 하면은 다른 진짜 그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또 들어가서 수리해서 집을 살았었고요. 예, 예. 그랬던 거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엄마 집 사드려야지. 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내가 어떻게 되든 첫 실업팀을 가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을 부모님을 들여서 집을 꼭 지어드려야지,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업팀을 가기 전 대학교 시절에 이제 런던 올림픽을 금메달. 찬스가 와가지고 네, 또 잘 끝내서 그때 당시 또 한 건설 회사에서는 또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요. 선뜻 그렇게 또 저는 이제 막 그런 그걸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예.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드리죠. 그 금메달 확정되고 부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또 그런 건설회사에서 집도 준답니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저한테는 그냥 고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뭐가 그렇게? 아버지는 저한테 지금까지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뭐가요? 아버지가 해주신 게 없다고. 아이고. 그럴 때마다 너무 진짜로 오히려 진짜 부모님한테 못 박는 느낌이 나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효자라고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 부모님들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주 찾아가고 네, 이런 게 효자인 것 같죠. 네. 네. 효자 맞아요. 이 얘기하면서 눈시울 붉어지는 거 봐요. 아버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요? 네,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미장 일을. 근데 이제 그 미장 일이라는 게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데, 하다가 이제 어깨가 이제 끊어지셔가지고 네, 수술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일을 못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창 그 마을로 이제 이렇게 귀농을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도 아직까지도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건강 상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셨고? 네, 회복됐고, 네, 다행이군요. 네, 지금은 그래도 네, 건강도 되게 좋으시고 예, 네, 잘 예.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양학선 선수 라이벌이 있어요? 라이벌이요? 있죠. 누구요?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선수들은 되게 많죠. 뭐 북한의 리세강 선수도 있었지만 지금 리세강 선수는 은퇴를 했고, 은퇴했어요. 네. 2014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는 이제 홍콩 선수인데, 그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도 많이 기량이 올라와서 저랑 비슷한
스타트를 갖는 그런 기술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양악선 비슷한 기술을 해요? 네. 오. 그 기술이 이제 리세강 선수가 만든 기술이에요. 아. 네, 그 기술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성공률이 많이 맞아요. 낮아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부담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저한테- 막 쫓아오니까. 네, 쫓아오니까. 음. 근데 이제 체조는 보시면은 겨루기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겨루기 하는 종목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이죠. 어. 자기가 실수해서 금메달 못 따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해요. 이 선수가 잘했으니까. 예, 이게 예. 아니잖아요. 예.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줬는데 경기력으로 내가 졌다라고 하면 진짜 저 선수한테 박수를 보내줄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1등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금메달 못 땄다. 이거는 진짜 혼자 화장실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던 적도 많고요, 진짜로.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 때도 그랬습니다. 네. 제가 밥 먹다가 또 할 수 있는 기술을 진짜로 양악선 기술을 실수를 해버렸던 실수를 거예요. 해서? 네. 실수를 해서 진짜로 화장실 가서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 꺼내고 아 진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죠. 네. 지금 뭐 목표는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올림픽 네. 그때까지 컨디션과 기량 잘 유지해서 네. 다시 금메달. 네, 그렇죠. 이거죠? 맞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리오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선수들도 그때에서 안 멈춰 있고 지금 또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도 2012년도에 금메달 땄지만 지금 다시 2020년도 도쿄올림픽 예. 그걸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버텨낸 또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유종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이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박수 한 번 더 받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리고 이제 뭐 연기가 됐지만 8년 기다린 거 1년 더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1년 더 기다려서 아, 게다가 그 8년이 그냥 8년이 아니고 네, 그렇죠. 부상으로 벌써 몇 해를 그냥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은퇴할 뻔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상 없으니까. 네. 그렇죠. 1년 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계획은 금메달 이후의 계획은 저는 좀 아직 거기까지는 세우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이제 큰 목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운동선수로서의 큰 목표를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놓고 생각하자.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어보면서도 네. 아마 그 다음 계획은 없다고 할 거다. 미리 짐작을 했어요. 아, 네. 자,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한국 체조계를 위해서도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관리 잘 하셔서 네네. 다시 한번 금빛 영광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와의 싸움인 체조. 내가 실수해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화장실 가서 우는 방법밖에 없다. 네, 양학선 선수가 다시 울지 않기를 우리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